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드필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청자 사연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너무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레드필 코리아님께 Q&A를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올해 3월 25일에 보내셨는데요, 지금 이제 8월이 다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메일을 안 받기 시작한 게 3, 4월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일이 사실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메일을 열 건데요, 일단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분은 제가 따로 사연을 다룬 이유가 이분이 현재 8월 현재 스코어, 지금 이 여성분과 여전히 교제를 하고 계시는지 뭐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나름 좀 중대한 사안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35살 남자입니다. 키는 169, 55kg로 마른 편이며 외모는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집안이 재력이 좋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분이 특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좋으셔가지고 지금부터 재산 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감이 오도록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은 대출이 27억 원입니다. 지방이긴 하지만 아파트도 갖고 계시고요, 굉장히 삐까번쩍한 차량도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차량을 2대 갖고 계십니다. 람보르기니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자친구는 25살에 알게 되었고요, 28살에 사연자분과 연애를 시작을 했네요. 여자친구의 키가 굉장히 큰데요, 170이 넘으시고요, 172. 그래서 늘씬하고 예쁜 편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이게 업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또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때 처음 만났고요, 이때 사연자분은 30살 초반, 그리고 여자친구는 25살이었대요 나이 차이가 좀 적당히 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나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이쁘고 카페일도 잘해서 많이 이뻐했고요, 칭찬으로 많이 이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먼저 주말에 밥 먹으러 가자고, 사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같이 가실래요? 해가지고 데이트를 3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데이트에 혹시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데이트를 3번이나 한다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녀가 저녁을 3번 먹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 둘 사이는 아닌 거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의 남자가 생각을 하는 건 김칫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음 마지막 데이트에 이 사연자분이 고백 타이밍을 쟀는데 여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고 그녀는 그렇게 제 주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 안부를 물어보는 연락이 먼저 왔고 1년에 한두 번의 안부 연락 외에는 따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취업을 했다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먼저 보자고 연락을 취하더군요. 그렇게 28살이 된 그녀와 3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전에 취업을 했고 뭐 어디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장소는 사연자분이 살고 있는 근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5분. 과연 우연이었을까? 그 뒤로 저희는 자주 만나며 친해지게 되었고 저의 고백으로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그때 왜 그만뒀냐고, 사실 나 그때 너한테 고백하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때는 본인이 사연자분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었다고, 아르바이트나 하는 백수였었다. 그래서 공부해서 취업하고 멋있는 여자가 되어서 오빠 옆에 있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 3년이란 사이 연애와 이별을 겪으며 결혼도 포기하고 레드필을 먹고 합리적 남자 등 레드필 도서를 보며 순수한 연애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연자분이 순수한 연애하고 괄호치고 물음표를 넣어주셨는데요, 사연자분이 할 수 없는 거는 순수한 연애가 아니에요, 순진한 연애지. 이 둘은 다릅니다. 사연자분 여러분, 순진한 연애와 순수한 연애는 다릅니다. 제가 레드필 지식은 뿌리에 있는 지식이라고 했죠. 여러분, 드라마 즐겨도 돼요. 여자친구와의 드라마 즐겨도 되고요, 로맨틱한 거 블루필적인 그런 느낌 즐겨도 됩니다. 단 이런 얘기야. 연극을 즐기듯이 하라 이거예요. 알겠죠? 이 연기하는 건 내가 가짜지만 내가 무대에 올라서 연극하는 거 즐길 수 있잖아. 그래서 3년 전에 너가 그만두지 않고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으면은 지금쯤 아이도 낳고 너는 아이 보고 나는 일하면 되는 거였는데 라며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자친구도 그때 괜히 그만뒀다며 오빠 옆에 있을 걸 하고 후회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되는 날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직 나는 누구와 결혼할 생각은 없다. 2, 3년 정도 만나보고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했고 여자친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의 대답과는 다르게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내 곁을 떠난 여자가 왜 이제 와서 연애 한 달 만에 결혼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힘들어서 나한테 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3년 전에 만났으면 결혼까지도 했을 것 같은 여자친구가 왜 3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보면은 무언가 다른 마음이 있나 자꾸 생각이 듭니다.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키도 크고요. 매우 예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남자 손님들이 작업을 걸었습니다. 정말 예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에겐 정말 잘합니다. 누가 저를 봐도 사랑하는 게 보이고요. 성관계도 젖어서 하는 섹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자세며 오랄 등 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있다. 물론 여자친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줘도 저보다 요구를 많이 한대요.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라면 저보다 성관계를 더 좋아하는 듯 보이며 성욕이 더 높은 듯하다. 여자친구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성욕이 높고 섹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 게, 여자가 성관계를 즐길 줄 아는 여자를 만나면 그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못 즐기는 여자를 또 만나면 그것도 사람이 또 미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여자가 먼저 나서서 적당히 성관계를 즐길 줄 알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잠시라도 성관계를 즐기지 않으면은 남편이 자리 비운 사이에 다른 남자 자야 되는 이 정도 레벨의 그런 호어가 아니면은 그게 레드 플래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욕이 많은 여자가 어디서 뭘 하다 28살한테 나한테 온 건지 자꾸 생각이 들고, 잘생기고 몸 좋은 알파남과 신나게 놀다가 나이가 차니까 이제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저에게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자친구의 집은 평범보다는 조금 어려운 가정입니다 하고 뒤에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어려운 집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돈이며 직업이며 집안 등 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조건 다 필요 없는데, 왜 25살에 제가 좋아하는 티 팍팍 내고 고백할 느낌까지 흘리니까 그만둔다고 떠났으면서 왜 이제 돌아온 건지, 정말로 제 옆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여 떠났다가 취업 후에 돌아온 건지, 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연애 중이며 데이트 비용, 모든 비용은 99.9대 0.1로 제가 모두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돈이 부족하지 않아 더치페이나 원래 그런 것도 잘 안 하는 성격이고요. 얻어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여자친구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자주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계획을 해서 여행을 갔다면은 최근에는 어디 호텔 가보고 싶다, 어디 풀빌라 가고 놀고 싶다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에 몇 번 왔는데 그때부터 인테리어 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꾸미면 예쁠 것 같다, 이렇게 꾸미면 어떨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런 가방이 유행이다, 이런 가방 가지고 싶다 이야기도 합니다. 제 부모님이 벤틀리 차량을 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도 저런 차 잘 어울린다며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김치녀의 저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딜 가나 저를 항상 먼저 챙겨줍니다. 음식도 오빠가 먼저 먹어야 나도 먹지 하면서 먼저 먹으라 하고 거의 저를 왕처럼 대우해줍니다. 이거는 그나마 양심이 있는 김치녀입니다. 나를 알파남으로 보는 건지 베타남으로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여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아직 결혼 생각 안 하고 있다 이야기하면은, 여자친구가 나는 오빠랑 연애만 평생 해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주 결혼을 이야기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왜 25살은 떠났다가 이제 돌아온 것일까요? 이게 항상 레드필님이 말한 그건가요? 제 이야기가 영상으로 촬영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항상 응원하며 영상 잘 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지금도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연자분 사연이 좀 특별해요. 언뜻 보면은 되게 우리 흔히 남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질 나쁜 그런 김치거리인 것 같은데, 하는 집 보면은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있는 김치거리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사연자분은 본인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궁금한 거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또는 연애를 하는 게 맞는지, 이 여자의 마음이 순수한지, 그러니까 genuine desire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가봅시다. 제가 이 사연을 오늘 영상을 찍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 사연 같은 경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이 레드필적인 지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적용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gray area,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또는 뭐 한국어로 하면은 개와 늑대의 시간, 그 영어 표현이 있는데, 개와 늑대의 시간 영어로 표현하는 약간 그런 영역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연자분은 워낙 재력이 많은데, 제가 뭐 사연자분을 까내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키가 169라는 얘기는 일단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키에 있어서 그냥 객관적인 사실관계로서 평균보다는 약간 아래시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약간 좀 깨름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텍스트 위에서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여자와 살을 맞대고 지내고 있는 거는 우리 사연자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명확한 판단은 사연자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연자분이 알파인지 베타인지는 좀 불명확해요. 불명확한데, 일단 명확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사연자분이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여성분과 결혼을 하시게 되면요, 사연자분이 친정을 꽤 도와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매크로스 형님이 그 33 시크릿 영상 중에서 하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영상이냐면은 Women don't care about you예요. 여자들은 너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영상의 제목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자의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은 자신한테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옛날부터 봤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했죠. 여자는 솔롭시즘이라 그러나? 약간 어린애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셀프 센터드, 자기 중심적이다. 이게 뭐 여자가 셀피쉬, 이기적이다, 뭐 여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아무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야. 셀프 센터드, 자기 중심적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자는 vulnerable sex, 그러니까 연약한 성별이었어요. 그 옛날 원시 시대부터. 그래서 또 매크로스가 뭐라고 알려줘요? 여자는 매니플레이티브한 섹스다. 여자는 굉장히 기만적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식의 성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여자를 또 마찬가지로 비하한 게 아니라 그냥 여자의 생존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자면은, 여자는 일단 다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자기 자신한테 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2순위로 중요한 게 1순위가 자기 자신, 2순위가 자기 가족과 친지, 그러니까 혈육, 그리고 3순위가 남자예요. 남자는 3순위가 있어요, 대체로. 근데 이게 어긋나는 경우가 알파 메일한테 프레임에 장악을 당한 경우죠. 그러면은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자기가 아니라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레드필에서는 이게 건강하고 중요한 관계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관계는 남자가 리드하고 남자가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의 문지기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100% 성을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필시 지금 사연자분이 언급을 한 이 여자친구분의 부모님의 사정을 봤을 때 반드시 사연자분의 허락을 받든 또는 부탁을 하든 몰래 생활비에서 비자금을 빼돌려서 몰래 엄마 아빠 계좌에 붙여주든 어떤 식으로든 돈을 빼가지고 친척에 자기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를 구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를 사연자분이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근데 사연자분이 워낙 돈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쿨하게 오케이 할 수 있다,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참고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기서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는요, 이미 사연자분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연자분을 관찰을 하면서 사연자분을 락다운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당신을 락다운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장기 플랜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사연자분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만두기 전에 사연자분과 3번의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사연자분과 3분의 그런 식의 데이트를 한 걸까요? 그거는 모종의 면접이고요, 모종의 테스트예요. 여자들이 무슨 테스트를 한 거냐? 이 남자, 내가 사장과 알바의 관계를 넘어서 내가 이 남자로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레드필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연자를 알파로 봤으면은 그때 바로 잤겠죠. 왜냐하면은 알파 앞에서는 규칙을 깨고 베타 앞에서는 규칙을 세운다며요. 알파 시드 베타 니즈라며요. 그리고 레드필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Giving the best. 그 여자의 최고의 시절을 나한테 줘야지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사연자분을 알파로 봤으면은 그 시절에 25살 때 사연자분과 최소한 원나잇이라도 하거나 혹해가지고 동해가지고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으로 본다면은 사연자분은 여자친구한테 배타적인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롤러터마 씨도 여러 번 지적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롤러터마 씨가 여자가 알파 시드 베타 니즈고 알파 패션 규칙을 깨는 건 맞는데 예외가 하나 있다. 그 예외가 뭐냐면은, 이 남자를 보이프렌드 매테리얼, 그러니까 롱텀 릴레이션십 매테리얼로 본다면은 여자는 참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알파와 원나잇을 하는 거는 어차피 이 알파는 나한테 충직하지 않을 거고 그냥 순수하게 동해가지고 빨리 한번 자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남자와 롱텀을 하려는 여자들은 오히려 그런 싸 보이는 여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심지어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그런 문란한 일부 문화를 가진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아마 롱텀 릴레이션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특히 결혼, 단순히 연애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이 남자랑 완전 락다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자가 뭐 여자 성향마다 다릅니다. 락다운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섹스를 유혹을 하고 임신 공격을 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내가 이 남자한테 훌륭한 마누라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조신한 척을 해야겠다라는 전략으로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상머리에서 레드필을 공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의 현장 검증과 현장 판단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텍스트로만 보고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보지도 않고 제가 두 분의 관계를 관찰 카메라로 보지도 않았고요. 뭐 본다고 해도 제가 100%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혼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레이 에어리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이 여자친구한테 배타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사연자분 여자친구가 가장 25살이고 쭉쭉 빵빵하고 가장
28살보다 훨씬 더 탄력 있고 훨씬 더 남자한테 성적으로 먹혔을 시절에 자신의 최고 시절을 안 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여자가 정말 이 남자는 내가 확실히 물어야겠다는 아주 확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룬 걸 수도 있다고요. 그 증거는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는 이 대기업 취직이 일종의 취직을 위한 스펙 쌓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에피파니 페이지에 온 여사친들과 얘기를 해보고 제가 깨달은 건데, 요즘 여자애들은 하이밸류 메일을, 한국의 하이밸류 메일과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자기도 결혼 후에 그만두더라도 결혼할 당시에는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취직을 위해서 취직을 하는 여자들이 생겨요. 진짜 취직을 위해서 취직을 하는 여자들이 생겨.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그냥 그런 뭐 중소기업이나 뭐 가봤자 중견기업 갈 수 있는데 대기업에 들어갔단 말이야.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뭐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대기업 들어가는 게 3년이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대기업식이나 들어갔다는 겁니다. 본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자들이, 우리 레드필 채널을 보는 여자들은 이제 안 그럴 텐데, 제가 일전에 알파 피메일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남자는 여자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랑 상관이 없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꼴리냐 안 꼴리냐, 이 여자랑 섹스하는 게 즐겁냐 안 즐겁냐, 이 여자랑 한번 자보고 싶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 외모가 중요하다고, 상당 부분. 물론 롱텀으로 가거나 결혼을 하면 남자도 그거를 고려를 한다 얘기했죠. 이 밑에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전두엽에서 고려를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 우리 남성들은 다 공감을 하는 걸 거야. 근데 여자들이, 제가 일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건 롤로타마 씨가 최근에 여러 번 다루던데, 남자는요 자기가 기대하는 여자의 상을 기대해서 자기가 그게 된 다음에 여자한테 사랑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베타메일 첨프죠. 베타메일.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알파메일이 된 다음에 왜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라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고민했을 거 아니야. 이 오빠가 능력이 돼서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오빠한테 내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취직을 해서 스펙, 그러니까 수입원이나 그런 경제적 스펙을 좀 밸런스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는 굉장히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여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 알파 피메일 착각이라고 하죠. 자기가 되고 싶은 남자가 된 다음에 그게 남자한테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행동을 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확실히 몰라요.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증거는 중간중간에 안부 연락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안부 연락을 보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연자분을, 내가 이래서 사연자분을 오래전부터 락다운했다는 거야. 오래전부터 락다운했다고. 왜냐하면은 중간중간 1년에 한두 번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거는, 안부 연락을 보냈다는 거는 아무튼 너랑의 관계를 놓지 않겠다. You're my backup plan. You're digging a jar. You're my backup plan. You're my option 이라는 뜻이거든, 여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연자분을 알파로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성관계를 화끈하게 잘하잖아. 베타적인 측면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특징이 섹스리스예요. 근데 이거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 여자가 화장실 들어갔을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다른 걸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뒤에 또 말하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그레이 에어리아에서 하얀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레이 에어리아에서 검정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질문자분이 원하는 그런 끌어오르는 genuine desire가 있었으면은 여자는 참지 못해요. 끌어오르는 genuine desire가 있었으면은. 그리고 차라리 그때 사연자분을 락다운을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임신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었어. 아니면 성적으로 유혹을 하던가. 근데 이 여자는 그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가정교육을 보수적으로 잘 받았고 대기업에 간 거 보니까, 이 여자가 뭐 그 뒤로도 뭐 3년간 알바를 전전했으면 모르겠는데 대기업에 간 거 보니까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자기만의 깔끔한 그런 계획이 있었거나 그런 식의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유사시에 대기업이라도 가야지 우리 엄마 아빠를 좀 부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여자는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레드필 관점에서 봤을 때 여자들은 그렇게 남자처럼 이성적인 동물이 아닌데 분명 동했으면 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안 했단 말이지. 첫 번째 걸리는 거는 아까와 반대로 왜 25살 때 가장 좋았던 시절에 지 몸을 나한테 안 줬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남자들은 항상 그런 거를 가치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최고의 시절을 나한테 줬나, 자기가 알파맨에 가깝고 자기의 몸값이 높은 남자일수록 남자분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여성의 최고의 시절을 내가 가진 적이 있었나. 앞으로 이 여자의 그 외모라는 그런 가치, 성적 가치는 perish, 사라지는 가치인데 앞으로 우하향할 주식인데 내가 왜 최고점을 맛보지 못했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걸리는 점이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에 취직하고 사연자분하고 연락을 하는 기간이 그 텀이 있었다는 거죠. 한 1년 정도. 그게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순수 이 오빠를 물고 이 오빠만을 위해서 내가 레디 셋 했으면은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연락을 했어도 되거든. 1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런 공포가 있을 수 있잖아, 여자 입장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사이에 다른 년이 저 오빠 체감 어떡하나. 마찬가지예요. 사연자분은 굉장히 하이 밸류 메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여자들이 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자기가 대기업에 붙었으면은 1년이라도 빨리 째시닥 연락을 해가지고 오빠 만나요 이래야 된다는 말인데 1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회사에 처음 취직을 해가지고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장난합니까? 그딴 건 핑계가 안 되죠. 그딴 건 핑계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가 의심이 되냐면은 이 여자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요. 자기가 대기업 스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다 찔러봤을 것 같아. 소개팅도 받아보고 대기업 직장 동료도 만나보고 다른 대기업 남자도 만나보고 회계사도 만나보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뭔가 자기가 대기업 스펙 다니는 키 172에 쭉방하고 번호 따여본 예쁜 여자니까 나의 이런 경제적 스펙과 나의 이런 섹슈얼한 스펙을 갖고 내가 어느 남자까지 꼬셔볼 수 있을까를 한번 재본 거야. 그 탐험을 1년간 하고 다닌 것 같아. 그리고 사연자분 말씀대로 이 여자가 성욕이 있는 여자라면은 그 사이에 몸을 아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 잘 모르는 거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근데 그 정도로 성관계를 좋아하는데 25살 때 당신과 안는 것도 좀 깨름직하고. 그래서 1년간 자신이 어디까지 먹히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날고기는 대기업을 다니는 대기업 사원이라 해도 우리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고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식의 일을 하는 우리 사연자분만큼의 급에 비빌 수가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비빌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이 폭등한 시즌엔 더 그렇지. 난 당신이 아주 부러워 죽겠어. 부동산 사는 거 다 올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이 옵션 저 옵션에 있는 리스트를 하나 삭제해 가면서 마지막에 남은 게, 그래서 요즘 우리 남초에서 이런 표현 쓰더만, 야 맵팩을 밝혀보니까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너더라. 이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다크 에어리아, 검정 부분입니다. 그레이 에어리아에서. 자,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는 날 저랑 결혼하고 싶다. 여자가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싶다. 지금 28살이죠, 친구가. 에피파니 페이지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분으로 그러니까 피카츄 너로 정했다. 사연자분 너로 정했다. 이제 당신으로 락다운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여자 인생에서 당신은 most high value man, 그러니까 highest value man이야. highest value man, the highest value man. 이 여자가 본인이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남자라는 거를 이제 이 여자의 하이퍼미 필터가 분석을 끝낸 거예요. You're the best.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만나자 한 달 만에 결혼 얘기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은 이 여자의 하이퍼미 필터의 랭킹 1위는 당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여행을 좋아한다. 뭐 이 가방이 유행이다.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욕이 있는 여자예요. 물욕이. 어느 정도 물욕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여자 중에 물욕 없는 여자는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은 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vulnerable한 섹스이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탐욕이 남자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알파메일은 자기 1인분 플러스 알파의 자원이 나면은 선뜻 여자한테 나눠줄 의향이 있는데요. 이래서 내가 알파 피메일 환상을 갖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 우리 웰필 채널러분들한테. 이거는 이미 미국의 연애 시장이 너무 잘 증명을 했어. 여자들은요, 자기가 알파 피메일이든 뭐든 자원과 자본을 가지면 남자랑 안 나눕니다. 물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알파 메일을 만난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건 예외니까 제껴두고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우리 엄마 아빠들이나 우리 엄마나 여자들이 하는 얘기야. 내 돈은 내 돈, 남편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오빠 돈은 내 돈. 이 마인드가 여자들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자는 굉장히 벌로너블한 섹스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에 대한 독점욕이 남자들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물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인가요? 연구에서 그런 연구가 나왔잖아요. 현재 2030 여성들이 굉장히 행복도가 낮고 물욕이 높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렇다라는 게 이제 연구가 나왔잖아. 그게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거든. 그래서 뭐 어디 호텔 가보고 싶다, 풀빌라 놀고 싶다, 인테리어 사진 보낸다, 뭐 가방 예쁠 것 같다. 전 솔직히 약간 레드 플래그라기보다는 살짝 옐로우 플래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살짝 경고등입니다. 이거는 뭐 적색 경보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한국 여자들은 남자가 이렇게 탐욕적인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알고 뭔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치녀를 싫어한다, 된장녀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솔직히 함부로 이렇게 막 씨부리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지금 사연자분도 쎄에서한테 적어준 거잖아. 이미 사연자분이 그렇게 편한 돈 많은 오빠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사연자분이 원하는 성관계 다 해준다며. 오랄도 해주고 뭐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좀 말이 좀 싸 보이고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자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기브 앤 테이크 있잖아요. 내가 오빠한테 이 정도로 실제로 사랑을 표현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나의 욕망을 표현해도 내가 오빠의 욕망을 받아주듯이 이 오빠도 나의 욕망을 이해해 주겠지라는 차원이지, 내가 오빠한테 뭐 잘 대주니까 뭐 오빠도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 이런 마인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약간 그런 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레드 플래그가 아니라 옐로우 플래그에 넣은 겁니다. 이번 사연은 진짜 어려워요. 그레이 에어리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으므로.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얘가 화장실 들어왔을 때랑 나갈 때랑 다르면 어떡하냐.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섹스리스가 되거나, 또는 이제 그런 배타적인 안정적 측면이 완전하게 확보가 됐으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바람이 나거나 다른 알파남이랑 워낙 섹스를 좋아하는 여자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나한테 제뉴인 디자이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당신은 이 여자의 하이퍼거미 필터에서 최고치 남자고요. 그거는 보증이 됐어요. 대사에서. 오빠랑 평생 연애해도 좋아. 다른 옵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만나봤는데, 다 대기업 만나보고 다 해봤는데, 야, 너만 한 애가 없더라, 이 소리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총괄적인 차원에선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여자는 그럴 만한 니즈가 있는 여자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잘 살고 집안이 좋고 학력이 높고 높은 연봉을 받을수록 결혼을 안 합니다. 근데 여자가 못 살고 학력이 낮거나 연봉이 낮을수록 결혼을 잘 합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그런 할당제 등으로 인한, 또는 그런 보장, 그런 정책 프로그램으로 인한 그러니까 여성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주거나 여성을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키면 시킬수록 혼인율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제가 사연자분한테 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길게 얘기를 한 건데, 앤드류 테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는 여자들이 그 부자의 요트 위에서 놀고 싶어서 그 요트에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자는 그 부자의 요트가 아니라 그 요트 위에 누워있는 부자랑 어울리고 싶어서 여자들이 가는 게 있다. 이 차이를 알겠어요?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를 남자들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사연자분 같은 하이밸류 메일이라면은. 그래서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이 여자가 성관계가 너무 좋고, 솔직히 172에 번호 따이는 그런 쭉박한 여자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준다. 아이씨 좋지. 야 미치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말로 최악의 경우에, 사연자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권력이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이 사람한테 충성을 하고 싶어서 생기는 권력입니다. 다른 권력은 이 사람이 두려워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두려워서 갖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삼국지 아시죠? 전자는 유비고 후자는 조조입니다. 유비와 조조의 리더십의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가 알파메일로서 제뉴인 디자이어를 원한다는 거는 유비가 받는 리더십을 원한다고 비유를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알파메일이지만 좀 더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스테러스나 부나 이런 데서 오는 알파메일들은 조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연자분이 어떤 유비가 받는 그런 식의 여자의 그러니까 유비식, 비유를 하자면 유비식 충성을 받고 싶다는 건데, 내가 사연자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조조식 충성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앤드류 테이트가 약간 여자를 대하는 게 조조식 충성이에요. 살짝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라고 전달해야지 사연자분이 좀 제 마음이 이 추상적인 개념을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찰해봤을 때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자친구가 제뉴인 디자이어인지 아닌지는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제뉴인 디자이어가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연자분의 일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머니나 스테러스 같은 베타적 측면이 알파적 측면으로 작용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근거는 내가 그 지위를 차지하는 방식이나 내가 그 부를 얻은 방식이 알파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뭐로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로또에 2번 당첨돼서 부자가 된 베타남은 매력이 없다고. 근데 내가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삶의 내 지조가 확실하고 내 철학이 확실하고 리더십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지위와 머니를 얻었다면은 그게 머니와 지위는 베타적 측면이지만 그거 자체가 알파적 후광을 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런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그런 고등급의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게 사연자분의 그런 어떤 성격과 맞아 떨어진다면은 사연자분의 그런 내가 보기엔 사연자분의 유일한 약점은 키야. 키를 충분히 찍어 누르고도 남을 만한 재산이긴 합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롤러타마 씨가 정리를 한 표가 있어요. 연구 결과. 미국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물론 미국 거에서 좀 한국과 안 맞긴 하지만 키에 따라서 남자가 그 키를 극복해야 되는 재산 차이가 있어요. 즉 나보다 몇 센치 이상 큰 남자와의 SMV 섹슈얼 마켓 밸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벌어야 되는 돈의 양이 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사연자분은 그걸 찍어 누르고도 남았기 때문에 안정권이야. 그 통계에 따르면은. 그래서 사연자분이 너무 자신이 베타가 아닌가 하는 공포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요. 유사시의 최악의 경우에 이 가시나가 나를 퐁퐁으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오케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펼쳐가지고 이 가시나가 나를 퐁퐁으로 보려고 했지만 이 오빠가 만만한 오빠가 아니고 이 오빠가 되게 남자답고 이 오빠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자각 자체를 줘가지고 프레임을 장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야, 내 여자친구가 알파인가요? 베타인가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이게 아니라 앤드류 테이트처럼 니년이 알파든 베타든 어쩌라고. 나는 개샹 마이웨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네가 나랑 장난질을 한다가는 넌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아두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알아서 지금처럼 나를 왕으로 대접하고 결혼해서도 나를 왕으로 대접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식의 차라리 그런 식의 아우라가 나오고 그런 식의 느낌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 여자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요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이 여자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니즈인 세속적인 만족을 한번 살짝 좀 끊어봐요. 예를 들면은 풀빌라, 좋은 호텔 이딴 데로 데려가지 마시고 예를 들면 산티아노 길을 걷는다던가 산티아고 길. 그러니까 뭔가 여행 같은데 굉장히 뭔가 고된 여행. 왜냐면 결혼 생활은 고되거든요. 특히 사연자분이 이 여자가 대기업 생활을 하더니 힘들어서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은 실제로 여행을 빙자해서 한번 굴려봐요. 그래서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사연자한테 있는 여행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번엔 이거 하고 싶은데 너 따라와라 해가지고 고된 여행을 몇 번 시켜보면은 결국에는 한 번쯤 가면이 벗겨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가면이 벗겨질 여자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굳이 제 멤버십을 홍보하고 싶지 않은데 사연자분이 영어가 되시면은 매크로 33 시크릿 매크로스의 옛날 영상을 보시고요. 만약에 좀 귀찮으시면은 제가 이제 제 멤버십에 번역해서 올리고 있는데 사연자분은 약간 좀 매크로스의 마인드를 그대로 좀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좀 좋을 만한 제목이셔가지고 매크로스의 유명한 영상 중에 제가 조만간 번역할 건데 뭐가 있냐면은 Never give what you want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원하는 바를 주지 마라. 언제나 여자가 쫓으려지 여자가 validate, 여자가 남자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연자분은 풀빌라 가자면 오케이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면 안 되고요. 뭐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언제나 난 니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난 언제나 너를 갈아치울 수도 있는데 라는 묘한 그런 공포가 또는 그런 스탠스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오빠가 이미 이 가시나가 뭐 오빠 이 지갑이 어울린 것 같아 벤틀리가 어울린 것 같아 살짝 사연자분이 살짝 지금 버릇을 잘못 들인 냄새가 살짝 나. 아니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가 여전히 사연자분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언제나 나는 마음 한켠에 너를 뚫을 준비해야 됐다는 거를 이전에 저희 롤러타마시 영상 보셨죠? 바운더리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시전을 하는 것이다. 시전을 해가지고 그게 몸과 마음과 행동에서 시전이 돼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알아서 긴장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군기가 빠지게 만들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긴장을 놓게 만들면 안 되고 언제나 확신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33 시크릿에서 매크로스가 한 말이야. Put her on ice. 여자를 얼음 위에 올려놔라.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뭐 사연자분도 똑똑하신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put on her ice. 여자를 불안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여자를 얼음 위에 올려놔라. 그러니까 안락하고 안전하고 확신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확신을 주지 말라. 그래서 근데 레드필님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결혼하고도 그래야 되나요? 예, 매크로스는 결혼하고도 게임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뭐 결혼하고 이혼을 할 수는 아니니까 뭐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 또 다른 데서 하고 여자한테 certain 확신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매몰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당신의 밸리데이션을 받기 위해서 오랜 충분한 시간 더 노력을 하고 더 신경을 쓰고 더 공들이고 더 눈치를 보고 더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사연자분이 가치가 있어져요. 너가 나를 갖고 싶어? 너가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Prove me. 나한테 증명을 해봐 너의 가치를.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 그래서 사실 우리 레드필에서 남자들한테 옵션을 가지라는 거거든. 그래서 질투, 특히 dread game, fear of missing out
당신을 잃을 것 같다. FOMO. 당신을 잃을 것 같다는 그 공포가 작용이 돼야지. 여자는 질투가 있어야지 그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질투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자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혼이 나게 만들어야 되고 당신 때문에 미쳐버리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겨. 이거는 내가 일전에 다른 사연자한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지금 갑자기 롤렉스가 갑자기 물건이 막 나와, 막 매장에 물건이 막 쏟아져 나와, 막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와, 그럼 사람들이 이전처럼 롤렉스를 사려고 할까요? 왜 지금 롤렉스가 여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매장 가면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이걸 철저히 연애시장에 냉정하게 이용을 해야지 본인이 그런 불안 요소를 없앨 수 있고, 본인이 키를 키울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몸값을 키울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 충분히 하이밸류 메일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스나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이런 식의 이 블루필, 베라, 첨프, 이 백마탄 왕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 사람 새끼가 저렇게 살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략 전술들을, 아주 그런 식의 마키아벨리즘적인 전략 전술들을 아주 과감하게 여자한테 시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저는 당신의 몸값을 올리고 진정한 제뉴인 디자이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마키아벨리즘적이고 약간 사이코패스적하고 나르시시즘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의 전략 전술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This is real world. 결혼은 real world예요. real world. 여자를 검증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고, 이거는 여자를 매니플레이티브 기만한 전술이 아니에요. 여자한테 genuine desire를 끌어내기 위한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행동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 죄책감이 느껴지고 거리낌이 느껴진다, 저한테 메일 다시 보내주십시오. 제가 바로 답장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래서 오늘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졌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